위험물기능사 실기 기초화학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주기율표입니다. 자, 이 주기율표는 이제 우리가 원자들의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표고, 그리고 원자들의 성질을 알 수 있는 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이 주기율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도 구하실 수가 있고, 화학식도 쓸 수 있고, 화학 반응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율표는 절대 버릴 수가 없는 파트가 되죠. 자, 이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1쪽부터 18쪽까지 있고 1주기부터 4주기, 5주기까지 이제 이 원소들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주시고요. 수헬립에 붕탄질산, 풀네나마, 알규인황, 염화, 칼칼 해가지고 20번까지 외워주셔야 되고 거기에 두 가지 더 풀, 염, 불, 요 해서 17적 원소들 4개까지도 함께 묶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요. 이제 낙서할 수 있는 빈 공간 있죠. 거기에 이제 이 주기율표부터 쓰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도 시험 볼 때 마찬가지로 그런 빈 공간에 쓰고 시작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빈 공간이 있으면은 수헬, 리배, 붕, 탄, 질, 산, 풀, 네, 나마, 알규, 인황, 염화, 칼카 이렇게 쓰고 풀, 염, 불, 요 해서 17쪽 원소 4개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서는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족이 진짜 중요하죠. 족이라는 거는 같은 족 원소들끼리 있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비슷한 성질을 왜 족끼리 같이 가지냐라고 하면은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이 각각의 족들은요. 최외각 전자의 수, 최외각 전자라는 건 원자과 전자라고도 하죠. 이 원자과 전자의 수가 최외각 전자의 수가 같다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그런 성질을 띠게 돼요. 그럼 이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전자 껍질,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를 의미를 하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나트륨을 볼게요. 나트륨의 구성은요. 나트륨 원자의 구성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 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의 개수는요. 원자 번호와 같죠. 그래서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자도 11개가 있는데요. 이 전자들은 그냥 11개가 뭉뚱그려서 그냥 11개가 막 도는 게 아니죠. 가장 이 핵에 가까운 쪽의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전자 껍질에도 전자가 8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도 8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안쪽에만 2개고 그 다음부터는 전자가 8개씩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나트륨은 전자 11개가 있다고 했죠. 전자 핵에도 양성자가 11개 있고 전자도 11개가 있어요. 가장 안쪽에 2개가 채워졌고 그 다음에 8개가 채워지면 남은 전자 몇 개 있어요? 1개가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의 전자가 가장 바깥쪽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만 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나트륨을 보면요. 가장 바깥쪽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최외각 전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외각 전자의 수, 원자과 전자의 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이 족에 있는 이 숫자, 족에 있는 끝자리 숫자를 말하면 돼요. 1족은 최외각 전자가 하나다. 2족은 최외각 전자가 2개다. 13족은 최외각 전자가 3개다. 14족은 최외각 전자 4개다. 17족은 최외각 전자가 7개다. 18족은 최외각 전자가 8개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나트륨으로 돌아와서요. 나트륨은 최외각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원자가 안정된 상태가 되려면요. 이 전자 껍질이 꽉 차 있는 상태여야지 안정해요. 그럼 얘의 상태를 보면은 지금 바깥에 전자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7개의 전자 빈 칸이 있죠. 그러면 이 7개의 전자를 꽉 채워줘야지 얘가 안정적이 돼요. 그럼 7개의 전자를 어디선가 받아와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7개의 전자를 받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1개를 갖다 버리는 게 더 쉬울 거예요. 7개를 받는 것보다 그냥 하나만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트륨의 성질은 이 하나의 전자를 갖다 버리려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나트륨뿐만 아니라 리튬, 칼륨, 수소도 마찬가지죠. 이게 최각전자가 하나인 것들은 이 하나의 전자만 갖다 버리게 되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이 사라지게 되면서 두 번째 전자 껍질이 가득 찬 그런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일가양성자가 되려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족원소들은요, 전자 두 개만 갖다 버리게 되면은 이제 안정적인 상태, 전자 껍질이 꽉 찬 상태를 만들게 돼요. 얘네들은 이가 양이온, 두 개의 전자를 갖다 버리고 플러스 이가를 띠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17족 원소들은요, 반대로 불소를 그림을 그려볼까요? 불소는 가운데에 플러스 9, 양성자가 9개가 있고요. 전자는 바깥에 9개가 있죠. 가장 안쪽 전자 껍질에는 전자 2개가 돌고 있고요. 그 다음 전자 껍질에는 8개까지 돌 수 있지만 전자가 9개니까 7개가 돌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전자 1개만 더 채워주면 가득 찬 모양이 되겠죠. 그럼 어디선가 전자를 받아서 가득 차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어디선가 전자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F-1가 음이온이 되려고 하고 염소도 1가 음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브롬도 1가 음이온, 요오드도 1가 음이온이 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같은 족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게 왜요? 최각 전자,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족은 또 중요하니까 또 족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봐줘야 되는 족들. 1족. 자, 이 1족 원소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뭘로 불러요? 얘는 알칼리 금속이라고도 하죠. 알칼리 금속. 그럼 2족 원소는 뭐라 불러요? 알칼리 토금속. 2족을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 17족 원소도 중요하죠. 17족 원소 다른 이름으로 할로겐. 할로겐 원소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18족 원소, 이 18족 원소 애들은 전자 껍질이 가득 차 있어서 전자를 받거나 주거나 하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물질들과 반응하려고 안 해서 얘는 비활성. 활성이 돼야지 어떤 반응을 하죠. 근데 활성을 안 한다 해서 비활성 기체 혹은 불활성 기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 족들의 특징, 그리고 전자과 원자과 전자, 최각 전자의 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기율표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했으니까 한번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원자량과 분자량을 보실게요. 자, 원자량이라는 거는 원자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의 무게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주기율표를 통해서 수열, 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무, 알기낭, 염화칼칼, 그리고 풀염, 분류 해서 22개의 원자들을 봤죠. 그래서 그 원자들의 무게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미 필기를 통해서 외우셨겠지만 이 표에 있는 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나트륨 24, Cl 35.5, K 39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 원자 질량의 단위는 그램 퍼 몰 또는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라고 합니다. 이 원자의 질량인데 그냥 그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원자의 질량은요. 원자 한 개당 탄소를 예로 들면은 탄소 한 개당 12g이다 라는 말은 틀리죠. 탄소가 1몰게 있을 때 1몰게 있을 때 탄소는 12g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그램 퍼 몰 또는 킬로그램 퍼 킬로몰을 사용을 합니다. 이 표 외워주시고요. 그 외에 이 표에 있는 것들 말고 다른 원소가 나왔을 때 그 원소의 무게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원자 번호가 홀수라고 하면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돼요. 원자 번호가 짝수라고 하면요. 원자 번호에 그냥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칼슘이 있어요. 칼슘은 원자 번호가 20이죠. 그럼 이 칼슘의 무게는 어떻게 구해요? 원자 번호가 20이니까 20 곱하기 2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칼슘의 원자량은 40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외워주시고요. 이 표에 나온 원자들 외에 다른 원자들의 무게를 구해야 되실 때는 이렇게 홀수는 곱하기 2에 더하기 1까지 해준 거, 짝수는 그냥 곱하기 2만 해준 거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분자량이에요. 분자량은 더 어려울 게 없죠. 원자량만 외우고 있으시면은 그 원자량을 토대로 분자의 질량도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산소의 분자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산소 분자는 O2죠. O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O의 무게 알고 있죠? 16이에요. 그리고 O의 무게 16이에요. 그럼 16 더하기 16 해주시면은 산소 두 개가 합쳐진 이 산소 분자의 무게 32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물의 무게도 H2O죠. H2O니까 H가 두 개가 있고 O가 하나가 있는 거니까 H의 무게 1 더하기 H의 무게 1 더하기 산소의 무게 16 해가지고 18이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질소 14 그리고 수소가 3개 있으니까 1 곱하기 3 해서 더해주면 17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는 원자량이에요. 원자량을 외우면요. 어떤 분자가 나오든지 그 분자량 구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 유기화합물을 보실게요. 우리가 물질, 유기화합물이냐, 무기화합물이냐 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유기화합물은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화합물, 유기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무기화합물이라고 하죠. 유기화합물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탄화수소예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탄화수소라고 하죠. 이 탄화수소를 모양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슬 모양이냐 고리 모양이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탄소들이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일직선으로 쭈쭈쭈 연결되어 있는 걸 사슬 모양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고요. 고리 모양 탄화수소는 탄소들이 이렇게 고리 형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링처럼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는 포화냐 불포화냐로 볼 수 있는데요. 포화라는 건 단일 결합만 있는 거고요. 불포화는 이중 결합이 한 개라도 있다던가 삼중 결합이 한 개라도 있다던가 하면은 우리가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단일 결합은 이렇게 다 일자로 연결이 되어 있죠. 탄소 사이를 보시면 다 일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중 결합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의 결합선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중 결합이라 보시면 되고 삼중 결합은 세 개의 결합선을 가지고 있는 거 삼중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일 결합한 포화 탄화수소를 알케인이라고 불러요. 알케인 혹은 알칸. 사실 알칸이라고 부르는 건 예전 버전이에요. 요즘은 알케인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알칸이라고 지칭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중 결합은 알켄, 삼중 결합은 알카인이라고 부릅니다. 고리 모양 탄화수소는요. 얘도 포화냐 불포화냐 볼 수가 있어요.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하나도 없이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사이클로알케인 혹은 시클로알케인이라고 불러요. 사이클로냐 시클로냐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영어 발음을 시클로로 했냐 사이클로로 했냐 그냥 이 차이밖에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클로알케인의 경우에 이 알케인이 있죠. 알케인. 우리가 포화탄화수소를 알케인이라고 부르듯이 얘도 포화탄화수소이니까 알케인이 붙었고요. 고리 모양이기 때문에 시클로라는 것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포화탄화수소인데 고리 모양이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리 모양인데 불포화 탄화수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벤젠유예요. 벤젠유는 벤젠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을 다 벤젠유라고 해요. 우리 벤젠이라고 하면은 우리 탄소가 6개가 있고 이중결합이 3개가 있는 걸 벤젠이라고 하죠. 벤젠유에는 이런 벤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벤젠에 CH3가 붙다던가 아니면 벤젠유에 NO2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벤젠 고리들이 들어간 것들을 다 벤젠유라고 통칭을 해요. 그래서 이 벤젠유는요. 방향족 탄화수소라고도 부릅니다.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면은 얘는 벤젠이 들어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탄화수소의 이제 구조를 보실 건데요. 이제 우리 실기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 필기 때는 1, 2, 3, 4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면 됐는데 실기 문제는 내가 직접 화학식도 써야 되고요. 구조식도 그림으로 그려야 되죠. 그래서 이 구조식을 그릴 때 유용한 부분이에요. 원자의 결합선이고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 별거 아니죠. 탄소는 결합선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는 다른 원자들과 결합할 수 있는 선을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질소는 3개, 알루미늄도 3개고요. 산소는 2개, 그리고 수소와 할로겐원소, 그리고 리튬은 하나씩의 결합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뒤에서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구조식, 이제 구조식을 그림으로 그리셔야 되는데 루이스 구조식과 골격 구조식이 있어요. 루이스 구조식이냐 골격 구조식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프로판을 우리가 구조식으로 그릴 때요.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골격 구조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자, 프로판은 탄소 3개에 수소가 8개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탄소 3개를 그린 다음에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일자로 그리셔도 돼요. 탄소 3개가 있고요. 탄소는 결합선 4개를 가지고 있죠. 결합선 4개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주세요. 사실 이 탄소와 이 탄소도 결합선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건데 결합선과 결합선, 손이 마주 잡은 거예요. 손을 마주 잡으니까 일자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일자로 연결이 돼서 각각 탄소마다 결합선이 4개씩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요. 이 프로판은 알케인에 속해요. 그러니까 포화탄화수소죠. 포화탄화수소는 이중결합이 없이 탄소와 수소가 있는 형태예요. 탄소 3개, 나머지는 다 수소로 채워주면 되죠. 이렇게 프로판을 그림을 그리시면 이게 루이스 구조식이 돼요. 이 루이스 구조식 말고 골격 구조식은 왜냐하면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가 시험 보실 때 시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귀찮죠? 그래서 이 골격 구조식에는 요 꼭지점들에는 탄소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탄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탄소마다 각각 수소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쓰는 것보다 골격 구조식은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 골격 구조식은요. 언제 쓰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 답안으로 제출할 때 쓰기보다는 그냥 이 구조식을 알아야 될 때 그냥 간단하게 그릴 때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프로판의 구조식을 그려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그려서 내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 답안지 작성하실 때는 정성스럽게 수소가 몇 개인지 탄소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루이스 구조식을 사용해 주세요. 다음 시클로펜탄도 보실게요. 시클로펜탄은 시클로 고리 구조죠. 고리 구조고 탄소가 5개짜리예요. 탄소 5개짜리 고리 구조에 각각 다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그림을 잘 그렸죠. 그런데 얘도 골격 구조식으로 간단하게 보려고 할 때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각각의 꼭지점에는 다 탄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탄소마다 다 수소가 연결이 되어 있다. 탄소마다 결합선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수소 2개씩 붙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얘도 하나, 둘, 셋, 넷. 얘도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골격 구조식을 통해서 루이스 구조식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 루이스 구조식이 그림 그리기 귀찮다 하면 골격 구조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답안지 작성을 하실 때는 정성스럽게 이렇게 작성을 하셔라 라는 거예요. 벤젠. 자, 벤젠은 탄소 6개가 있고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교차로 있죠. 그래서 벤젠은 탄소 6개 이렇게 연결하고 이중결합을 띄엄띄엄 해서 3개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결합선은 수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벤젠의 경우에는 이 루이스 구조식보다도 이런 골격 구조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벤젠의 구조식을 그려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안 그리시고 벤젠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유는요. 이 이중결합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막 이동을 해요. 벤젠을 보면은 이중결합 3개가 있죠. 이렇게 생긴 이중결합과
이중결합이 한 칸씩 이동한 요것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이중결합을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냥 퉁쳐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벤젠의 구조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아세트산 에틸. 자, 아세트산 에틸의 구조식을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으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골격 구조식으로는요, 이 이중결합 부분은 선 두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각각의 꼭지점에는 탄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의 결합선이 생략된 부분에는 다 수소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탄소와 수소가 아닌 부분들은 생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산소들은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과 골격 구조식을 한번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탄화수소 명명법을 보실게요. 자, 이 탄화수소 중에 첫 번째 포화탄화수소, 단일 결합만 있는 이 포화탄화수소를 알칸 혹은 알케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칸을 보기 전에 잠깐 참고, 여기 탄소수에 따른 접두사를 보실 건데요. 탄소수가 하나일 때는 메타라고 부르고요. 두 개일 때는 에타, 세 개 프로파, 부타,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이런 식으로 탄소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외워주신 다음에 다시 알칸으로 올게요. 자, 그럼 알칸으로 와서, 알칸도 이제 포화탄화수소인데, 이 포화탄화수소가 탄소가 하나짜리가 있고 탄소 두 개짜리, 탄소 세 개짜리, 탄소 네 개짜리 쭉쭉쭉 있는 거죠. 탄소 하나짜리는요, 결합선이 4개가 있죠. 이 4개의 결합선에 다 수소가 포화돼서 꽉 차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메탄이라고 부릅니다. 메탄에서 여기 메타 부분이 뭐예요? 여기 접두사 메타죠. 메타에 안이 붙은 거예요. 알칸, 안 부분이 메탄에 붙은 거죠. 그리고 에탄, 탄소 두 개짜리 에타라고 부르죠. 에타에 알칸이니까 안이 붙어서 메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프로판도요, 원래 프로파가 탄소 3개를 의미하죠. 탄소 3개인데 이 탄소 3개가 포화탄화수소다, 알칸이다. 그래서 안이 붙어서 프로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타는요, 부타, 탄소 4개짜리가 탄화수소, 포화탄화수소다 해서 안이 붙어서 부탄이라고 부르는 거죠. 부탄의 구조식 한번 그려볼게요. 탄소가 4개가 결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소로 꽉 차 있죠. 그래서 결합선 4개씩 꽉 차 있을 수 있도록 다 수소를 그림을 그려주시면요. 탄소가 4개가 있고요. 수소는 이렇게 4개, 2개에서 10개 있죠. 수소 10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헵탄, 옥탄, 노난, 데칸, 이렇게 포화탄화수소들 볼 수 있고요. 이 포화탄화수소들의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탄소가 N개가 있을 때 수소는요, 2배를 해준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구조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탄소의 수가 있죠. 이 탄소의 수에 맞춰서 위아래로 수소들이 붙어요. 이렇게 요 탄소 기준으로 이렇게 수소 2개 붙고, 수소 2개 붙고, 수소 2개 붙고, 수소 2개 붙죠. 그리고 가운데 모서리에 양옆에 수소 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수가 N개일 때 그 N개에 맞춰서 수소가 2개씩 붙어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에 있는 2개 더해주시면 포화탄화수소, 알칸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이 식을 외워야 되는데 왜 외워야 되냐면 직접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탄소 몇 개고 수소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 헵탄에 뭐 화학식을 써라 라고 하면요. 헵탄은 탄소가 7개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안이 붙었어요. 펩탄이에요. 알칸이죠. 알칸이면은 포화탄화수소죠. 2중결합, 3중결합이 없는 포화탄화수소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헵탄에 화학식을 쓰자고 탄소 7개 그림을 그린 다음에 1, 2, 3, 4, 5, 6, 7 탄소 7개 그린 다음에 수소 언제 이렇게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냥 탄소 7개짜리고 H는 그때 알칸이니까 CnHen 플러스 2니까 7을 여기 대입해 주시면 2 곱하기 7은 14, 14 더하기 2는 16 해서
C가 7개, H가 16개인 헵탄의 화학식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식까지도 암기를 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 알켄이에요. 알켄은 이중결합이에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있다던가 삼중결합이 하나라도 끼워져 있으면 우리가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부르죠. 그 중에도 이 이중결합이 한 개인 것을 알켄이라고 부르고요. 알켄의 일반식은 탄소수의 수소의 수는 거기에 2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텐이라고도 하는데 에틸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프로필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니까 에틸렌, 프로필렌, 뷰텐, 펜텐, 헥센, 헵텐, 옥텐, 노넨, 데센이 있어요. 이 에틸렌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 2개가 있는데 이중결합인 거죠. 이중결합이에요. 이 탄소는요, 결합선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합선 하나, 둘, 셋, 넷. 얘 입장에서도 탄소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나머지 결합선에는 수소로 채워주시면 되죠. 얘가 에틸렌의 구조예요. 에텐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요. 에틸렌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고요. 프로펜도 프로펜보다는 프로필렌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쓰니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뷰텐도 그림을 그려보면요. 탄소가 4개가 있죠. 네, 여기 탄소 4개, H가 8개고요. 탄소가 4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중결합이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되든 뷰텐인데 뭐 아무데나 여기다 그어볼게요. 그럼 이 탄소 기준으로 결합선 4개가 되도록 이렇게 요 탄소 기준으로도 결합선이 4개가 되도록 하나 선 그려주시고 요 탄소 기준으로 결합선 4개가 되게 요 탄소 기준으로도 결합선 4개가 되게 그려주시고 다 수소로 채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탄소가 4개가 있을 때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는 뷰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3번째로는 삼중결합이 1개가 있는 알킨 혹은 알카인이에요. 이 알카인의 일반식 CN의 HEN-2가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에타의 인이 붙은 거죠. 알카인이니까 에타인, 프로파인, 뷰타인, 펜타인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세틸렌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아세틸렌 봐주시면 되고요. 아세틸렌의 구조식 그려볼게요. 탄소가 2개가 있고요. 삼중결합이 있죠. 삼중결합이 있어요. 탄소에는 결합선이 4개가 되도록 나머지 수소 채워주시면 얘가 아세틸렌의 구조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시클로알칸을 볼게요. 시클로알칸, 알칸 하면은 포화 탄화수소를 의미하는데 포화 탄화수소 앞에 시클로가 붙었죠. 그래서 고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클로 프로판부터 있는데요. 왜 시클로에탄, 시클로메탄은 없지?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시클로메탄은 탄소가 하나 가지고 탄소가 이렇게 혼자서 고리를 만들 수는 없죠. 그리고 탄소 2개가 있을 때도 이 2개가 고리 형태로 묶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로판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탄소 3개가 이렇게 고리 형태로 묶여져 있는 게 시클로프로판이에요. 얘도 수소를 다 채워주시면은 이렇게 탄소 3개에 수소가 2개씩 달라붙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일반식은 CnH2n 형태가 띠게 됩니다. 만약에 시클로헥산의 구조식을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요? 우선 헥산이죠. 헥산은 탄소가 6개짜리고요. 헥산이래요. 알칸이죠. 알칸이고요. 알칸은 포화탄화수소예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시클로예요. 고리 형태로 그려야겠구나. 그러면 탄소 6개를 써주시고요. 이 탄소 6개를 고리 형태로 이어주신 다음에 포화탄화수소를 그려야 되죠. 결합선 4개에 수소 꽉 차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루이스 구조식으로 뭔가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이 되고요. 이렇게 그려도 시클로헥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는 거고 생략된 부분엔 수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클로헥산을 이렇게도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5번째 알킬기를 보실게요. 알킬기는요, 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알킬기는 CnHen 플러스 1이에요. 자, C에 N에 HEN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알칸이죠. 이 알칸에서 수소 하나를 빼버린 걸 알킬기라고 불러요. 자, 이 알킬기는요, 완성되어 있는 그런 분자 형태가 아니라요, 수소가 하나 빠져 있죠. 수소 하나 뺀 자리에 결합선 하나가 남게 되잖아요. 그 결합선 하나에 다른 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알킬기예요. 알킬기의 종류들은 이 알칸에서 수소 하나 뺀 것들은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메틸기도 있고요. 에틸기, 프로필기, 뷰틸기, 그리고 뭐 헵틸기, 핵실기, 펜틸기 뭐 여러 가지 계속 쭉쭉쭉 있는 거죠. 메틸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선 메탄부터 그림을 그려볼게요. 메탄은 수소가 4개인 게 메탄이죠. 근데 이 수소 하나 빼버려요. 빼버리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결합선 하나만 띵 남게 되죠. 그러면 요게 메틸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틸기에는 뭔가 결합할 여지가 남죠. 뭐 Cl이 결합될 수도 있고, 아니면 H가 결합이 돼서 다시 메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알킬기고 R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에틸기는 탄소 2개짜리 여지를 남겨놓은 게 에틸기죠. 여기에는 수소. 이런 알킬기가 있고요. 네, 이제 탄화수소의 작용기를 보실게요. 탄화수소의 작용기는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물질에 이런 작용기가 붙음으로써 어떤 특정한 화학적 성질을 띠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건 알코올이죠. 우리가 알코올기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짝대기 OH를 알코올기라고 불러요. 이 알코올기는 알킬기가 달라붙게 되는데요. 이 알킬기가 CH3, 뭐예요? 메틸기죠. 메틸기에 이 알코올 작용기가 갖다 붙게 되면 메탄올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에틸기죠. 알코올에 에틸기가 붙게 되면 에탄올이 되죠. 에탄올이라고도 하고 에틸 알코올이라고도 불러요. 메탄올도 마찬가지로 메틸 알코올이라고도 불러요. 그다음 알데히드는 CHO, 알킬기에 CHO가 붙는데요. 알킬기에 COH 이렇게 붙죠. 그래서 산소는 이중결합되어 있고 수소는 단일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런 알데히드기가 있고요. 이 알데히드기에 H 하나가 붙으면 포름알데히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 COH에 CH3, 메틸기가 붙게 되면요,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카르복실산이에요. 자, 이 카르복실산은 COOH라고 쓰는데요. C에 산소와 이중결합한 거 하나, 그리고 산소와 단일결합한 거, 그리고 산소 옆에 수소 이렇게 있는 카르복실산기에 옆에 알킬기가 갖다 붙는 거죠. 근데 그 갖다 붙는 알킬기가 H, 수소라고 하면은 얘는 포름산이라고 해요. 개미산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COOH에 CH3, 메틸기가 갖다 붙을 때는 아세트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알코올 작용기 이름, 그리고 알데히드 작용기 이름, 카르복실산 작용기 이름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에테르기는요, 가운데 있는 요게 에테르기예요. 자, 산소가 손을 벌리고 있어요. 산소는 결합선 2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결합선 2개를 채우기 위해서 알킬기가 2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R 위에 점은 왜 있냐면요, 점이 만약 없이 R, O, R이라고 하면 이 R과 R이 같은 거니까 꼭 같은 것끼리 결합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R이라고 안 쓰고요, R-이라고 쓰는 거는 요 R이랑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에테르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킬기가 2개가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에테르인데요, 얘 이름을 보면은 디에틸 에테르예요. 에틸기가 2개가 있는 에테르라는 뜻이죠. 자, 이 D라는 게 2개를 뜻한다. 우리 잠깐 참고를 보시면요, 우리가 작용기라던가 알킬기 같은 숫자를 세는 단어예요. 1개가 있을 때는 모노, 2개가 있을 때는 디, 3개가 있을 땐 트리, 4개가 있을 땐 테트라, 5개일 때는 펜타, 이런 식의 접두사를 씁니다. 그래서 디에틸, 2개의 에틸기가 있는 에테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케톤기는 CO가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있고요. 탄소는 결합선이 4개죠. 그래서 남은 결합선 2개에 알킬기들이 갖다 붙는 게 케톤기예요. 그래서 이 알킬기가 메틸기가 2개가 갖다 붙는 거는 아세톤, 케톤이니까 아세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 케톤, 케톤 기준으로 이렇게 메틸기가 붙어 있고 에틸기가 붙어 있죠. 여기 꺾은 선에는 탄소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틸기, 에틸기가 붙어서 메틸, 에틸, 케톤이라고 부르고요. 현장에서는 MEK라고도 많이 불러요. 메틸, 에틸, 케톤에서. 그다음 에스테르기는 COO로 표시하는데 COO 이렇게 있고 결합선 2개의 알킬기들이 갖다 붙을 수 있는 게 에스테르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테르 기준으로 옆에 수소 하나 붙었고 여기 메틸기가 붙어 있죠. 여기도 에스테르 기준으로 메틸기가 붙어 있고요. 탄소 2개인 에틸기가 달라붙어 있죠. 네, 그 다음으로는 방향종 화합물 이름을 볼게요. 자, 방향종 화합물의 대표 주자 벤젠이죠. 벤젠. 그리고 이 벤젠에 사실 수소들이 6개가 이렇게 수소가 각각 하나씩 해서 6개가 달라붙어 있는데요. 이 수소 하나 떼버리고 그 수소 자리에 CH3가 대신해서 들어온 것을 톨루엔이라고 불러요. CH3가 아니라 OH가 달라붙어 있는 건 페놀이라고 하죠. 우리가 앞에서 OH기를 알코올기라고 했었죠. 알코올. 그래서 페놀하면 OH가 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니트로벤젠은 이 벤젠의 NO2, 우리가 NO2를요 니트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니트로기가 달라붙은 건 니트로벤젠, 그리고 NH2, 아닐린, 그리고 CL이 붙으면 클로로벤젠, 브로모벤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 크실렌, 자일렌. 우리가 이 크실렌은요 옛날 이름이고요. 요즘에는 자일렌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쨌든 크실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크실렌이 있는데요. 이 크실렌이라는 거는 이 벤젠고리에 CH3가 2개가 갖다 붙은 거. CH3 메틸기가 2개가 있는 걸 크실렌이라고 해요. 그럼 이 CH3가 이렇게 양옆으로 붙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한 칸 띄어서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나 벤젠에 메틸기가 2개 붙은 건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 다 크실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붙은 이 형태를 오소 메틸렌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한 칸 띄우고서는 이렇게 붙은 거를 우리가 메타 크실렌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일자 180도 위치에 붙은 것들을 우리가 파라 메틸렌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화학식의 표현을 보실게요. 자, 화학식을 쓰시오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성식, 구조식, 분자식을 보시면 돼요. 자, 시성식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학식으로 쓰실 텐데요. 시성식은 작용기가 드러나도록 쓰는 식이에요.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에서 작용기는 뭐예요? 에테르죠. 에테르라는 작용기 기준으로 해서 에틸기가 2개가 있다. 탄소 2개가 달려있다. 라고 해서 C2H5 에테르가 딱 드러나도록 시성식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작용기가 안 드러나도록 쓴 식은 뭔가요? 하면 분자식이에요. 자, 분자식은요. 분자를 이루는 이 원자의 종류와 그 원자의 수를 나타낸 식이에요. 탄소 4개가 있고요. 수소는 10개가 있고 산소는 하나가 있는 물질이에요 라고 나타낸 게 분자식이죠. 근데 이 분자식을 통해서는 얘가 에테르인지 아니면 뭐 알코올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성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분자식은 디에틸에테르 분자식을 만약 쓸 때는 언제 쓰냐면 탄소가 몇 개 있는지, 수소가 몇 개 있는지, 산소가 몇 개 있는지 궁금하면 그때는 분자식을 이용할 만하겠죠. 그다음 구조식은 구조를 그린 식을 구조식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으로는 무기화합물을 보실게요. 무기화합물은 유기화합물이 아닌 것들은 다 무기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기화합물을 보통 구성하는 것들, 비금속과 금속의 화합물들로 보통 구성이 되고요. 이 무기화합물에서 이제 우리 금속,
그 중에서도 금속의 불꽃 반응을 보시면 되는데요. 금속의 불꽃 반응 암기하시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빨리 놀아볼까? 어디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빨간색은 리튬, 노란색은 나트륨, 그리고 보라색은 칼륨, 그리고 구리는 청색. 이렇게 해서 빨리 놀아볼까? 구청에서 이것만 외워주시면 불꽃 반응 외우시기 쉬우실 겁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